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 세계관에 조조의 기묘한 모험에 나오는 쿠조 조타로가 들어가 된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4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혈기화된 엄마 홀리 조스타를 인간으로 되돌리기 위해 쿠조 조타로와 조셉 조스타가 여러 상현의 혈기들을 퇴치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아직 1, 2, 3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시는 게 이 컨텐츠를 이해하고 즐기는데 더욱 수월하니 보고 오는 것 추천드립니다.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지다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 오류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만화의 콜라보이다 보니 넓은 마음과 풍부한 상상력을 동원해 캐릭터의 특징을 즐긴다는 느낌으로 그저 재미로 즐겨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조셉이 홀리를 데리고 어떤 유곽으로 떠났다는 걸 들은 조타로는 이 영감이 자신에게 말도 안 하고 홀리를 데리고 갔다는 것에 열이 받았고 당장 그곳을 향해 뛰어나갔습니다. 타마요는 조타로에게 저기 홀리에 대해서 할 말이 라고 했지만 조타로는 그 말을 듣지 않고 나가버렸죠. 그 시점 조셉은 유곽에 있는 상현을 통해 무장이 살고 있는 곳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유곽으로 갔고 자신의 염사 능력으로 본 그곳으로 들어갔죠. 유녀들이 손님인 줄 알고 조셉에게 들러붙자 조셉은 자신이 가진 돈을 공중에 뿌리며 유녀들의 시선을 돌렸습니다. 유녀들은 하늘에서 떨어진 돈을 보며 환호했지만 막상 돈을 주워보니 그 돈은 그 당시 일본에서 쓰던 돈도 아니었기에 유녀들은 저 미친 노인네는 도대체 뭐지? 싶었죠. 조셉은 그대로 홀리를 데리고 인간 모습으로 변신한 상현육 다키를 마주했고 다키의 눈을 통해 홀리 조스타를 보게 된 무자는 다키에게 저 녀석들을 꼭 붙잡아 놓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자는 상현육 코쿠시보와 상현사한 탱구 그리고 하연급에 준하는 혈기들을 잔뜩 소환을 했죠. 그 시간 동안 다키와 규타로가 홀리를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묶어둔 역할이었고 조셉 또한 딱히 다키와 규타로를 공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키는 이 늙은 할배가 막상 기세등등하게 이곳으로 오더니 우리의 모습에 쫄아서 공격조차 하지 않는 건가? 라고 말했고 조셉은 지금 실컷 짓거리라면서 조금 있다가 숨도 못 쉬게 해준다고 말을 했습니다. 조셉은 분명히 여기서 시간을 끌고 있으면 무잔히 이곳으로 오거나 아니면 그 이상한 성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거라 생각했기에 섣불리 다키와 규타로를 죽이지 않았죠. 무자는 무한성의 혈기들을 전부 불러 모으자 나킴에게 유곽 전체를 무한성으로 소환하라고 명령했고 유곽은 통째로 어디론가 빨려 들어가더니 무한성에 가게 되었습니다. 조셉과 무자는 자신의 계획대로 대화하고 있다는 생각에 씩 웃었고 다키는 이젠 저 늙은 할배를 죽여도 되겠지? 하며 수많은 오비를 날렸죠. 그러자 조셉은 허미퍼프를 사용해 다키의 수많은 오비의 숫자만큼 장미 덩쿨을 꺼냈고 다키의 오비와 덩쿨이 부딪혔습니다. 장미 덩쿨은 오비를 순식간에 치렁치렁 감으며 나아갔고 오비를 타고 가 다키의 온몸을 꽁꽁 묶어버렸죠. 그때 규타로가 그 덩쿨을 잘라내보려고 했지만 잘라내는 속도보다 덩쿨이 자라는 속도가 훨씬 빨랐고 자르려고 하는 규타로까지 덩쿨이 칭칭 감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조셉은 그 둘을 묶은 덩쿨을 순식간에 자신 쪽으로 끌어들인 다음 파문을 실은 주먹으로 흠씹해주었죠. 파문 공격에 당한 다키와 규타로는 온몸이 태양빛에 타버리는 것처럼 붕괴되기 시작했고 엄청난 고통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때 그 비명 소리를 들은 수많은 혈기들이 뛰어와 조셉을 둘러싸기 시작했고 조셉은 수많은 혈기들을 보고 이렇게 많은 녀석들을 나 혼자 죽이라는 거야? 라고 하며 어서 이 녀석들 좀 처리해 라고 외쳤죠. 그 순간 조셉의 뒤쪽에 자리 잡고 있던 수많은 혈기들이 순식간에 나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곳의 중심에는 조타로와 스타플래티나가 있었습니다. 스타플래티나의 강력한 연타 공격에 주변에 있는 혈기들의 온몸은 박살나기 시작했고 스타플래티나에게 혈기의 숫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죠. 그때 조타로 앞엔 카이가쿠가 나타났고 카이가쿠는 씩 웃으며 무자님이 이 녀석만 처리하면 비어있는 상의 자리에 넣어주신다고 하셨지 라고 말하며 걸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번개호흡 자세를 취하더니 엄청나게 빠른 스피드로 조타로에게 접근했죠. 카이가쿠가 신속하게 검을 뽑아 조타로의 목을 치려고 하자 더 빠른 속도로 스타플래티나가 주먹으로 카이가쿠의 머리통을 날려버렸습니다. 다른 혈기들과 다르게 조금은 더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군. 하지만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는 만큼 너는 그저 빠르게 죽을 뿐이다 라고 조타로가 말했죠. 그때 뒤에서 큐브 스테이크가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조셉과 조타로가 혈기들과 싸우느라 홀리 쪽을 신경 못 쓰고 있을 때 홀리에게 뛰어가 뒤에서 붙잡았죠. 하하 이제 출세의 일이 열리겠군. 무자님이 원하시던 혈기를 내가 잡을 줄이야
라고 기뻐하는 순간 홀리는 손톱으로 큐브 스테이크를 갈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전투형 캐릭이 아니라고 해도 홀리도 혈기화된 이상 보통 인간보다는 강력한 신체 능력을 얻었던 것이죠.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조조들이 자폐혈기들을 거의 다 쓸어버리자 조타로의 앞에는 상현일 코쿠시보가 나타났고 조셉의 앞에는 상현사 한탱구의 분신 조야쿠텐이 나타났습니다. 조야쿠텐은 여러가지 혈기술로 조셉을 공격했지만 조셉은 허미퍼플을 이용해 요리조리 날아다니며 피했고 조야쿠텐에게 도발을 했죠. 조야쿠텐은 그 도발에 넘어가 몸을 움직였고 뒤로 미리 보내놓은 하나의 장미덩쿨로 조야쿠텐의 몸을 휘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순식간에 자신 쪽으로 끌어당긴 뒤 파문을 쉬는 펀치로 조야쿠텐의 온몸을 박살내버렸죠. 하지만 조야쿠텐이 소멸한 뒤 드디어 또 다른 조야쿠텐이 튀어나와 공격을 했고 분명 이 녀석을 파문으로 죽였는데 어떻게 되살아난 거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이 녀석은 아까 내가 쓰러뜨린 녀석이 되살아난 것이 아니고 다른 쪽에서 왔다는 걸 캐치했고 필시 본체가 따로 있는 녀석이라는 추측을 했죠. 조셉은 염사 능력을 사용해 한탱구의 본체 위치를 감지했고 그대로 장미덩쿨을 이용해 인디아나 존스처럼 무한성 이곳저곳을 누볐습니다. 한탱구는 자신의 위치를 절대 들키지 않을 거라 장담하고 있었는데 어느새 조셉은 한탱구 앞에 와 있었고 그대로 파문으로 한탱구를 패 죽여버렸죠. 그 시점 코쿠시보와 대치하고 있던 조타로는 코쿠시보의 기운을 느끼고 지금까지 만난 상현들 중 확실히 가장 강해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코쿠시보는 달의 호흡으로 엄청난 참격들을 조타로에게 날렸고 스타플래티나로 그 참격들을 막았지만 주변에 있는 기둥들은 참격에 의해 전부 잘려나가 방이 무너졌고 그 잔해에 조타로는 깔려버렸죠. 하지만 오라! 라고 하며 자네들을 전부 들어올리며 나오는 조타로 몸에 묻은 흙먼지를 털어내며 조타로는 아무렇지 않게 걸어나왔고 코쿠시보는 다시 한번 달의 호흡을 시전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참격들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스타플래티나는 그 참격들을 모두 쳐내며 코쿠시보에게 접근해 주먹을 날렸는데 코쿠시보는 그 주먹을 피하는 정도의 반사신경을 보여줬죠. 조타로는 그 모습에 흠칫 놀라긴 했지만 그렇다면 이것도 한번 피해보실까? 라고 하며 오라 러쉬를 날렸습니다. 그러자 코쿠시보는 자신도 빠른 검술로 그 주먹들을 막아내려고 손했지만 칼과 주먹이 여러 번 맞닿자 코쿠시보의 칼이 부러지며 코쿠시보는 엄청난 난타에 온몸이 터져나갔죠. 하지만 코쿠시보는 다시 회복을 했고 칼 또한 다시 재생을 했습니다. 조타로는 확실히 내 놈은 다른 녀석들처럼 싱겁진 않구나. 그래도 여기서 시간을 끌 수는 없으니 이제는 끝이다 라고 하며 스타플래티나 더 월드를 외쳤습니다. 코쿠시보는 시간이 멈췄지만 내비신 세계를 통해 어렴풋이 스타플래티나가 자신 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걸 알았죠. 하지만 자신의 몸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 스타플래티나는 아까와의 같은 속도로 오라러쉬를 날렸습니다. 이건 막을 수도 피할 수도 없다 라는 생각만 든 채 무자비한 연타 공격에 온몸의 세포가 터져나갔고 시간 정지가 끝나는 순간 그 폭발력이 터지며 코쿠시보의 몸은 붕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젠 무잔 녀석만 남은 건가? 라는 생각을 하고 무잔을 찾으려는 조타로 그 순간 저 멀리에서 홀리가 있던 곳에 무잔이 튀어나왔고 홀리를 자신의 촉수로 휘감았습니다. 조타로는 안돼! 라고 하며 홀리를 구하려고 했지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시간 정지에 범인이 닿지 않았죠. 또한 조셉 역시 한탱구와 싸우느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였기에 무잔이 홀리를 공격하는 걸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잔은 이 여자를 흡수하고 이곳에서 빠져나가면 나는 태양까지 극복한 완전 무결한 혈기가 된다. 그 하하하 라고 웃었고 홀리가 손톱으로 무잔을 공격해봤지만 생체이 하나 남지 않았으며 무잔은 그대로 홀리를 몸속에 흡수시켜버렸습니다. 조타로는 분노로 표정이 일그러졌고 조셉은 그저 잠자코 보고 있었죠. 그때 무잔은 몸속에서 어떤 힘이 느껴진다며 기뻐하다가 갑자기 온몸이 바싹바싹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잔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라고 하며 당황했고 계속되는 붕괴 마치 태양이 몸속에 들어와 버린 것처럼 재생이 되지 않았으며 몸이 타들어갔죠. 그때 조셉은 크하하 웃으며 이 멍청아 내가 뻔히 내 놈들이 노리고 있는 내 딸을 이곳에 데려왔을 것 같으냐? 라고 했습니다. 때는 조금 전 과거 조타로가 도우마를 퇴치하러 갔을 때 조셉은 홀리가 태양을 극복했으며 파문에도 견딜 수 있나 싶어 파문을 조금 전달해봤고 그대로 파문을 머금은 채 아무렇지도 않은 홀리의 모습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홀리는 혈기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기에 혈기술을 쓸 수 있게 되었는데 자신과 똑같은 분신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애초에 홀리가 전투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라 분신은 좋은 혈기술이 아니었지만 조셉은 기가 막힌 생각이 났다고 했습니다. 홀리의 분신에 파문 에너지를 잔뜩 넣어놓고 무잔을 끌어내면 어떻겠냐는 생각이었죠. 그리고 홀리의 본체는 타마의 연구실
깊숙한 곳에 꽁꽁 숨겨놓았고 분신을 데리고 유학으로 떠난 것이었습니다. 타마요는 조타로가 막 처음에 왔을 때 이 계략을 말해주려고 했는데 조타로가 조셉이 홀리를 데리고 유학으로 가버렸다는 말을 듣자마자 뛰쳐나가 설명할 겨를이 없었던 것이죠. 부자는 소멸하며 나를 속이다니 분하다 라는 말을 했고 조셉은 이게 바로 최고의 야바이다 라고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조타로는 시노부, 카나오, 타마요 이제 끝났어 라는 말하며 부자의 피를 유리병에 담았고 조셉에게 영감 꽤나 심장 떨리는 장난했군. 그래도 이번 장난은 나조차도 꽤나 흥미로웠다 라고 했죠. 그렇게 타마요의 연구실로 들어간 이들은 부자의 피를 그들에게 주었고 타마요는 드디어 부장이 죽었다는 것을 기뻐하며 연구에 몰두했고 얼마 안가 혈기를 인간으로 되돌릴 수 있는 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홀리는 인간으로 되돌아가게 되었고 조셉의 능력으로 자신들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는 곳을 찾아 그곳으로 갔죠. 조타로는 마지막으로 뒤살때온들 타마요와 인사를 한 후 쿨하게 떠났습니다. 시노부에게도 딱히 어떤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죠. 조타로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추억은 가슴에 묻을 뿐. 이렇게 조조의 비묘한 모험 가상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조타로의 능력이나 조셉의 능력으로 부장까지 잡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겠지만 조셉이 가진 속임수라는 특성을 활용해보자 해서 이런 전개로 진행을 해봤네요. 부족한 시나리오지만 여러분들이 재밌게 보셨다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의 오덕일기는 이것으로 마칠게요.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 사요나라.